안녕하십니까. 태을기문, 연가기문, 사례 12번입니다. 이 사연도 동기정에 나와 있는데, 육신무덕이지요. 부모의 덕이 없어가지고 초년에 고생을 하고, 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50대 이후에 재물을 좀 많이 모았다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리를 보면은 정축년, 무신월, 신묘일, 갑오시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아버지가 편재인데 묘가 일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어머니는 무토인데 여기 월상에 가서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시늘에 이제 멀지가 이렇게 네 뿌리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됐을 적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 멀지와 월간에서 나의 힘이 돼주는 뿌리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나를 좀 받침을 잘 해준다, 내 뿌리가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명조를 보면은. 그런데 왜 이제 이걸 가지고 육신이 덕이 없어가지고 초년에 고생을 했다는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봤을 적에 가을이죠. 가을에 편재는 묘신 원진의 기문으로 묶여 있고요. 정제는 이제 갑으로 해서 갑이 사지죠. 홍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재물하고는 큰 인연이 없는 모습이 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재물이나 조상으로서부터 물려받는 재물은 기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어머니가 정인이 이제 월상에 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자기 역할을 잘 못하는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로도 이렇게 보면은 사오미로 거쳐가지고 임묘진으로 왔는데, 그러면 임묘진 대운으로 갔을 적에 이 목이 살아나니까 이분이 재물을 좀 잘 지키겠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문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진세가 진토인데 해수 편제를 보고 있습니다. 진토가 해수 편제다, 진의 원진의 기문이다 이랬을 적에 이분은 그 재물에 대한 굉장히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직장은 잘 맞지 않은 게 되겠죠. 돈을 벌려고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하는 분이다. 이렇게 되고요. 중궁에 편관이 있는데 식신제사를 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중궁에 편관을 식신제사를 한다면은 이분은 좀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분이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일찍이 남을 가르치는 직업이나 고치는 직업이나 군인이나 경찰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못하면은 주로 사업으로 가겠죠. 사업도 그냥 무슨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하는 게 아니고 식신제살이니까 이제 이권을 가지고 하는 사업, 이런 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편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했을 적에 여기 보면은 식신이 이렇게 있는데
또 편인이 있어 사신형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신사명을 이렇게 짜고 있습니다. 이게 식신이, 편인이, 형한식신이죠. 식신이 이렇게 돼서 병관을 이사시사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내하고 어떤 이익관계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내가 조금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관이 도출되는데 관이, 정관이 또 편관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제 관사로 혼잡명주가 되고요. 관사로 혼잡인데 식신이 인신충을 하고 묘신 원진의 기문 을경합을 하고 하니까 이분은 식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되는데 그 식신에는 이 편인이 행하는 작용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편제가 동해 있는데 편제가 동해 있습니다. 근데 이 비겁이 편제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편제가 이렇게 재생사를 하고 있습니다. 편제는 뭐냐? 다른 사람이 돈을 투자를 하고 굴리는 게 되겠죠. 이게 이제 재생사를 하는데 나는 식신제사를 해서 하니까 식신제사를 하게 되면은 이 편제를 내가 가져오는 모습이 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분이 이제 이렇게 봤을 적에 이제 운의 흐름으로 봤을 적에는 여기 이제 27세에서 35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죠. 식신제사라고. 여기 식신이 합관을 해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35니까 36, 7 사이에서는 비겁의 죄다, 이라고. 이것도 죄가 비겁이니까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39세에서 41세 때에도 역시 식신제사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맹파에서 보면 적신폭신의 원리와 같습니다. 내가 살을 제하고 있을 적에는 이 살이 운이 왔을 적에 이 살이 커질 적에 내가 이것을 더 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상관운이 왔을 적에 상관운이 오면은 또 상관 경관하면서 상관 생제에서 재생관 살로 들어가고 식신제살 되니까 뭐 괜찮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래서 이분이 이제 이 시기에 많은 재물을 얻고, 그 다음에 57세도 여기 상관인데 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쁘지가 않습니다. 괜찮죠. 61세 대원, 요때 가면은 여기 정관이 옵니다. 이게 관이 편제 해묘 합이 되고요. 이제 관사를 혼자 분이니까 요때부터는 기운이 조금 시끄러운 부분이 생기겠죠. 시끄러운 부분이. 그래도 뭐, 무난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 이 초년에는 이분이 이제 좀 고생을 좀 했겠구나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걸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 수가 있는데, 자, 부모운을 어떻게 보느냐 했을 적에,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아버지는 월간을 보고 어머니는 월지를 본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 월간에 무토가 또 무토를 보고 있고, 월지 개수가 또 개수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공망에 들었고요. 또 월간은 비동처고, 월지는 동처지만은 공망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비동체에다가 공망이고 하니까 내 살아가는데 있어가지고 그게 도움을 주는 분이 못 되지요. 왜냐하면은 이게 진술충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신 분.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어려웠다 이렇게 되고요. 어머니는 나름대로 이게 재생사를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셨습니다.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아버지도 몸으로 비견하고 동주고요. 어머니도 계기가 이제 이렇게 비견하고 동주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각각 두 분이란 소리가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두 분은 해로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어머니의 덕을 내가 좀 많이, 부모의 덕을 많이 보고 잘 살아가기는 조금 어렵다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게. 여기 이제 제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추정컨대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어머니는 재혼을 하신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부모 운을 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버지는 월간, 어머니는 월지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는 월간은 이제 집안에서 이래 보고 월지는 천번 보는데 제가 이게 지금 이걸 볼 때 태을기문 그리고 홍국기문은 보면은 천반수 일간이 이제 집안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집안이 일진세가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은 천반수는 그 쉽게 말해서 천간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영국에 보면은 영국 포국을 할 적에 영국 천반수를 밑에 하고 나중에 이제 이걸 위로 올리는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천간 집안을 뒤집어서 이렇게 포국을 해놓으면은 이것도 천간, 이것도 천간, 이것도 집안, 이것도 집안이 되니까 우리 좀 보기가 쉽지 않을까. 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뒤집어서 표현을 할까 하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 기존에 영국 체계가 나름으로 이유가 있어서 해놨는데 그걸 내가 단순하게 조금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뒤집어서 표현하는 것은 이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해서 그냥 기존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좋은 점이요. 월지가 이렇게 되고 월지는 밑으로 오고 월간은 밑으로 오고 월지는 위로 올라간다고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같은 궁에 있으면 요거는 아버지가 되고 요거는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명리 체계로 바꾸려면 이게 거꾸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냥 영국 그냥 놓고 해석할 때 그냥 사용하기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이분의 행동과 정신이 어떠냐 이걸 봐야 됩니다. 행동은 진토가 해수를 보니까 이게 물을 많이 가두려고 하는 모습이 됩니다. 편제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 유통이나 이런 쪽에 이제 관을 이용한 유통 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돈을 이렇게 많이 벌려고 하는 이제 그런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진세는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분의 정신적인 성향은 어떠냐? 정신적인 성향은 일간궁에 보면 신이 신을 봤습니다. 여기는 일간 신이 묘를 보고 편제를 본 게 돼 있죠. 명리는. 근데 여기는 신이 신을 봤는데 요거는 그냥 정신적인 성향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신을 봤다 이러면은 이분은 성격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게 날카롭고 까다롭고 한마디로 말해서 타인을 좀 인정 잘 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내 편이다 하면은 같은 신이니까 내가 잘해주려고 하는데 이 내 편이 아니다 하면은 이때는 그냥 가차없이 이렇게 멀리 해버리는 그런 정신적인 성향을 지녔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명리에 나와 있는 이분의 특성과 요 신을 본 정신적인 특성이 거의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기존에 일진세를 가지고 진토를 가지고 오토다. 오토를 가지고 그분의 이제 정신적인 성향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오토니까 표현을 잘하고 잘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뭘 이렇게 많이 간직하려 하는 어떤 이런 성격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신금이 명리의 성격과 이 성격이 맞지 않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기존에 이제 명리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기문을 배우러 가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내가 배웠던 명리 체계의 이론과 기문의 이론이 안 맞다는 거죠. 일치가 안 되니까. 십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은, 그건 아니니까 하지 마라. 우리 기문은 기문의 법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듣고 이렇게 혼란을 좀 겪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보면은 이런 부분을 나름으로 또 쓰시는 분들은 쓰시더라고요. 나름으로는 또 이렇게 명리의 이론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획일화시켜가 쓰려는 거. 예를 들어서 18이 있다 이러면 자묘형으로 본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명리에 사용하는 형충파에 사신사명 그냥 그대로 씁니다. 이게 단지 차이 나는 게 뭐냐, 기문에서 이제 75934이라는 게 있습니다. 75934은 뭐냐, 구의 기운이 아주 강해지면은 강해져서 3인 기문의 핵심이잖아요. 3을 치니까 좋지 못하다, 분란이 일어난다, 이런 부분입니다. 7은 오화가 되고, 자, 5는 토가 되는데, 9는 신이 되고요. 근데 이 5가 보면은 진토가 있고 술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기존 기문에서는 75934를 했을 적에 이 오토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전례 내려오는 거 보면은 연간, 사주 연의 연간이 양일직에는 진토가 되고 음일 때는 술토가 된다. 이제 요렇게 전해 내려오는 게 또 있습니다. 근데 일단 숫자 5로 되어 있으니까 7, 5, 9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진토인지 술토인지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오화가 진토를 생해가지고 화생토에서 진토가 신금을 생하는 부분하고 오화가 술토를 생해서 신금을 하는 부분을 봤을 적에 오화가 진토를 생해서 신금을 하는 것은 토생금의 작용을 합니다. 토생금. 그리고 오화가 술토로 해서 신금을 해서 지금 오술합으로 해서 화극금의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변을 하거나 해석을 할 적에 오행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 신금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도 유출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토가 신금을 생각하면은 저 신금은 크게 자라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고요. 술토가 오술합으로 해서 신금을 하면 화극금 하는 모습이 되니까 신금이 굉장히 날카로운 흉기가 된다, 이런 모습이 되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보면은 명리에서 다 사용되는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태열기문 하시는 분들은 75934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굳이 759, 34리스가 어떻다, 이렇게 보다는 신금이 어떻게 생을 받아서 임목을 어떻게 그걸 하느냐, 어떤 모습이냐, 그 오행의 순환관계, 흐름관계를 보면은 굳이 759란 걸 가지고 이렇게 인을 한다, 여기까지 안 해도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명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사형이다, 인사신 사명이다 이랬을 적에 인사형이라는 거는요. 인사형살이란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무슨 살이다 이런 부분도 인목과 예를 들어서 사화가 만났다. 이거 이름 인사형이다 이랬을 적에 이게 어떤 모습이냐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목이 사화를 봤을 때, 사화를 인목을 봤을 적에 그 형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이거 태을기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명리 명조를 보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명리를 조금 더 해석하는 부분이 조금 더 폭이 좀 넓어지더라고요. 폭이 조금 넓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거 기문을 만들 적에는 명리를 토대로 해서 만들었는데 사주를 해석할 적에는 이거 같이 보니까 이것을 좀 더 넓게,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생겨서 손님이 왔을 적에는 기본적으로는 명리를 가지고 많이 다 일하면서도 기문을 꼭 봅니다. 보면은 이 일의 성패의식이나 성패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돼서 손님들한테 피드백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좋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